일단은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하나가 구역생활, 그 뒤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칙이었어요. 2011년 11월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심 여부 심리 중에 있다. V파일 취재진은 올해로 20년이 되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사건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강기훈 씨를 비롯해 변호를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 그리고 박내군 인권운동가는 여전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무죄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보통 재심 개시 결정은 무죄 판결을 그런 것이 아니라 판결이 아니라 앞으로 재심을 하기 위한 그런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건 몇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뭐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든가 또는 뭐 그 당시에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 고문했다든가 이런 요소가들이 있는데 이 재심 개시 결정을 보면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무죄 판결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확신을 가지고 쓴 거죠. 그 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고문 피해자나 억울하게 감옥을 살았던 사람이나 많이 봤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많이 목격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동정의 마음과 그 안타까운 마음, 이제 이런, 심지어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들이 막 무너져 가는 것도 본 거죠. 저는. 적어도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거의 유일한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 경험 없이 기적의 거치가 아니라는 걸 떠들어 놔가지고 유서대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걸려들어가지고 걔는 고생하고 나오고 지금 명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그때도 한참 그랬었어요. 강기훈이 늦게나마 그 명예 회복을 쭉 바랄 뿐입니다.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부분 변호사로 전직한 상태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특별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국과수에서 필적 감정을 지휘했던 문서 감정가도 지금은 사설 감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고등 검찰청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이라 특별한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 당시 변호사님이 검찰로 계셨을 때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주임 검사가 아니고 강기훈을 직접 조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보조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한 게 없어요, 직접. 그래도 그때 강력부 검사 시절 아니 검사인데 그 옆에 보조했고 내가 주임 검사가 아니고 직접 조사 안 했는데 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검찰은 다시 항소할 것이며 결국은 또다시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을 거칠 것이라는 게 강기훈 씨와 이석태 변호사의 입장이다.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조봉암 사건의 경우 52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가 밝혀졌다. 당시 이승만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사형까지 집행된 이 사건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 권고를 받았고 2011년 1월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 끝에 마침내 무죄로 결론이 났다. 이런 전례에도 강기훈 씨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이 더 걸리든 간에 자신의 무죄와 검찰의 부도덕함,
그리고 고 김기설 씨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